주제 파악 못하는 양가 부모님 때문에 10년 만에 결혼했다? 네. 그 자신의 얘기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렇게 연애를 할 때 나중에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와이프는 집안에서 막내예요. 예. 오남 이녀인데 막내인데 장인어른이 되게 이뻐했어요. 이제 막내 딸이니까. 예. 그리고 저희 집안은 처음에는 화교 집안이었잖아요. 화교 집안들은 화교하고 결혼을 시키고 싶어해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뭐 크게 배운 것도 없고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와이프면 나는 진짜 감주덕지죠. 너무 저한테는 과분한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우리 와이프가 좋은데 집안에서 반대를 하니까 전 무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 이제 막 반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떠셨어요. 일찌감치 직장 생활도 했고 그래서 나는 일단은 우리 집안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한테 이제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요리하는 직업, 화교라는 그런 핸디캡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계속 얘기해서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둘이 살자. 결혼을 하지 말고 그냥 살면서 나중에 천천히 시작하자. 그래서 동거였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월세 3,000원짜리. 그때 선생님 몇 살이었어요? 동거한 때가? 그때가 23인가? 좀 일렀어요. 좀 잃는 반면에 그런 것도 좀 있었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되게 힘들게 살고 이제 일본도 그때 일본에 갔다가 중간에 돌아와서 이제 10년째 될 때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미 애도 있고 부모님이 한국에서 애를 또 봐주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마음은 풀리셨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입도 되고 집도 이제 사고 이제 막 이러다 보니까 장인 장모님도 되게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혼식을 10년 만에 10년 올렸어요. 만에. 네, 올렸는데 그 이후에 사실 제가 뭐를 할 때마다 이렇게 거의 실패가 없었어요. 거의 할 때마다 자꾸 승승장구하면서 굉장히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되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장인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정말 성공한 그 모습은 못 봤는데 방송한 그때 거 다 못 보셨네. 예, 그때 이제 처음에는 서로 장인 장모나 우리 어머니나 볼 때는 서로 자기 자식이 최고인 거죠. 좋은 거지. 아까운 네. 거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 사실 주제 파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만 고생했어. 예, 저는 사실 집사람이 저한테는 과분하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멋쟁이시다. 근데 그래서 지금도 계속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우리는 같이 항상 하시죠. 같이 의논을 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못 해요. 우리 의논해서 한 거잖아. 근데 그만큼 무지 노력했었죠. 근데 각각 부모님들이 아유 잘났다 할만 하시네요 두 분 다. 예, 진짜. 이제 그런 경험을 예. 다 겪고 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위나 그 며느리나 들어오면 정말 잘해줘야지. 그런 어때요? 마음은 진짜 항상 객관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던가요? 아니 그래도 우리 딸이 좀 이렇게 아까운데 이런 생각 안 들고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처음에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데이트하려고 신촌에서 영화를 보러 이렇게 가는데 우리 딸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딱 오는데 딱 저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쓱 지나가면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저 남자 괜찮다. 저 남자 사회로 들어오면 꽤 괜찮겠는데? 이제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결혼식 할 때도 되게 좋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주례도 없이 그냥 부모들이 주례 없이 부모들이 그냥 한마디 하고 이제 이렇게 딸을 건네줄 때도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허그하고 딱 하면서 야, 잘 부탁해. 그래서 지금 사이는 시간 나면 이렇게 저녁에 저랑 같이 한 잔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또 게임 아이템 같은 거 좋은 거 있으면 아버님 이거 아이템도 아세요? 뭐 저그리고 새로운 그
핸드폰에 어플 좋은 거 나오면 이거 한번 깔아보세요 막 하고 그런 것도 막 서로 교류하고. 강지훈 마담님은 혹시 부모님이 아유 우리 딸이 그래도 좀 더 아까운데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부모님이 사실 외동딸이니까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당연히 하시죠. 당연히 하시죠. 근데 제가 남편을 결혼할 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남자가 저희 부모님보다 더 저를 아끼는. 진짜? I know. 정말 제 남편이 제가 너무 신기했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자랑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남편이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세상에. 연애했을 때. 근데 연애했을 때는 사실 부모님하고 똑같은 얘기가 아니고 사실 남자친구한테서 받아야 되는 다른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어르신처럼. 좀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미 식구예요. 이미 식구예요. 이미 식구. 그러니까 이 연애 단계보다는 이미 식구예요. 가족이 가지고 저보고 뭐 하나하나 다 부모님만이 아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근데 남편은 막상 저를 키운 것 같이. 어떻게 알지? 아유 부럽다. 그래서 저한테 그냥 기분 좋으라고 제가 알아요. 이 남편이 저 기분 좋으라고 맨날 마님이라고 부르고 맨날 저 앞에서는 막 이거 충선하고 막 오바 그런 게 많은데 지금 와서는 그냥 고맙더라고요. 그냥 저를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영장을 찌르는군요. 화가 난 거예요. 굉장히 아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예. 다 형님이 그 맨정신에 한 거죠? 왜 그러세요? 진짜. 진짜 아껴서. 많이 갔다 많이 나. 평가 전 술 알았습니다. 끊은 지가 10년 됐어요. 이병훈 씨도 혹시 그게 있었나요? 약간의 팽팽한 긴장감. 우리 저는 아들이 근데 좀 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나다운 결혼을 했네요. 왜요? 저는 외아들의 유명한 야구 선수이기 때문에 또 와이프는 집에서 딸같이 키운 막내이기 때문에 너무 귀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가지고 8년을 사귀었는데 대학교 고2 때 만나가지고 대학교 때 인사를 처음 드린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 실적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때 와이프한테 야 가서 엄마하고 오빠 언니한테 물어봐봐. 유명하다는 얘기 꼭 하고 야구 선수인데 어떠냐 사귀는 거. 그랬더니 맞아 죽을 뻔했대요. 네.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운동 선수 그러면 좀 편견이 있었어요. 뭐냐면 무식하고 좀 성격 포악하고 불량배. 그 소보다 많이 먹고 뭐 이런 거. 상당 부분 형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다 죽은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인데 사실 우리보다 한참 앞세대 선배가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예전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 때는 그러니까 큰 오빠가 예전 사람입니까? 옛날 사람입니까? 왜냐면 우리 아버지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났대. 우리 아버지도 저 부모님도 그런 편견이죠. 네가 운동선수인데 그런 막내로 자란 애가 밥이나 제대로 해 먹이겠냐? 살림이나 하겠냐. 그럼 너 운동선수가 막 맨날 막 뭐 배달해서 먹을래 이런 식이었어요. 오, 진짜 옛날. 근데 결혼할 때까지도 결혼식 할 때까지도 좀 저희 특히 아버지가 반대가 많으셨는데 그런 경우 있다던데요. 그 결혼을 하자마자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도 그 집에 부모님 사시는데 다 죽어가던 그 화분 화분이 살아났어. 분재라는 거. 실제로 그게 살아났어요. MSG 아니에요. MSG 아닙니다. 너무 의식하지만 그냥 얘기해요. 아니, 신경을 안 쓰고 계세요, 지금. 저 말하면서도 계속 탁정생이 싫어서 확 냉수 선생님. 편집할 것 같아. 그게 살아나면서 그때부터 얘가 선생님 너무 귀여우셔. 복덩인가 보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었는데 그 팀닥터나 전문의들도 1년 이상 아니면 운동을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었는데 의사조차도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왜냐면 2개월 만에 이렇게 낫더라고요. 아내가 사랑의 힘으로.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그리고 진짜. 집에 있었는데 병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있다가 얘가 복덩이다. 그리고 애가란다. 사람이 집을 안 나가니까 시아버지가 그 용돈을 주면 그대로 그 시장 가져가서 장을 봐가지고 집에 음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쁨 받을 수가 없죠 그때는. 나중에 사받아가 아이, 왜 만나게 그 얘기를 하시고, 예. 다 잘났어요.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상견례 할 때 저희 막내 누나가, 둘째 누나가 되게 상처를 받았다고. 맞아요. 되게 상처를 자랑해가지고. 받았다고. 예. 이제 상견례 할 때 장인은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경숙이는 의사들도 많았었고, 그래, 맞아. 교수도 매 손도 많았는데, 다 안 하고. 그걸 다 안 한지 난 모르겠다. 우리 누나가 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너 경숙이랑 꼭 결혼해야 되겠니? 네, 누나가 딱 그러더라고요. 나갔어. 네. 근데 이제 누나가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누나 두 분이 되게 궁금한 거야. 사같이 될 사람 어르신들은 어때니까 뭐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홍리 말로는 뭐 돈도 많다고 그러는데 옷 입고 나오니까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수사시잖아. 그러니까 많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홍님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약간 이미 마음이 상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이제 자꾸만 이제 누나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딸이 잘났다고 선보는데 뭐 교수고 뭐 의사고 많이 왔다는데 야 이제 우리 식구들이니까 야 홍님이가 뭐가 못났니? 홍님이가 뭐가 못났어? 우리 홍님이 그러니까 뭐가 못났니 해서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 얘가 공부를 못하는 거 보여주겠다. 뭐가 못났니? 잘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못났니야 이거. 여기 그러다 그만 끊어라. 아니, 그거는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이러면. 예. 저는 약간 들으면서 부러운 게 저는 좀 이제 그쪽 제 시어머니 되실 분도 아들 자랑을 해도 되고 저희 엄마도 되니까 저희 엄마가 제발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 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는 절대적으로 자식 자랑을 잃지 안 하시고 본인 자랑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엄마 그런 거예요. 자식 자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교양 없는 게 없어. 그러면서. 하는데 엄마 자랑은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약간 주제를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는 건 솔직히 예쁘세요. 굉장히 미인이신데 60이 넘으셨는데 굉장히 동안이시고 미인인데 그래도 제가 많이 젊어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근데 나도 그냥 뭐 밖에 나가면 아이고 엄마가 더 나아 그러면 아예 그렇죠 많은데 백화점을 나가면 점원들이 이게 장사하셔야 되니까 정말 두 분 자매 같으세요 이러면은 보통 엄마들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얘 듣겠네 뭐 이렇게 딸을 이렇게 치고 딸이 또 공인인데 그 앞에서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정말 무슨 말을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 언니? 이렇게 하니까 누구한테 나한테 어떻게 생각해 언니? 자기 딸보다 어려 보이게. 갑자기 상황극을 하니까 내가 못 받아주겠는 거야. 자매에서 여동생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랑하고 남편, 뭐 시어머니 자랑도 다 들어줄 수 있는데 이런 평범한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시니까. 좀 나를 감싸면서 자랑을 해주는. 그럼 나 더 잘하는데. 예. 시어머니의 좀 지나친 아들 사랑 때문에 그거. 아들도 그러니까 아들이 불편하고 부인한테 미안할 때가 많거든요. 누구 얘기? 그런 걸 다. 저요. 본인 얘기. 남의 일은 잘 모르고요. 남 얘기 처음 하시겠네. 왜 그러냐면 제가 잘못하는 거는 확인이 돼요. 왜냐면 현역 때 중계를 하니까 그쵸. 제가 실수하는 거는 확인이 되는데 사실 와이프가 잘하건 못하건 이거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쵸. 신문에 나지도 않고 방송에 나지도 않으니까 반찬 짜게 했다고 그래서 신문에 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야구도 안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아들 나오니까 이렇게 보고서 삼진당하고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와이프한테 전화해요. 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너는 어떻게 애비를 어떻게 챙겼길래 야구하는 게 진짜 야구하는 게 그 모양이냐. 그리고 그 혹서기 때 한여름은 덥기 때문에 매일 경기하다 보면 살이 빠져요. 그쵸. 절대 살이 찔 수가 없는데 심지어 시합 안 나가는 후보도 빠져요. 예.
그러면 빠지잖아요. 그럼 그 TV로 확인하다가 전화를 하신대요. 저는 경기 중이니까 둘이 통화하는 거 못 듣잖아요. 나중에 알죠. 야, 너 애비가 왜 저렇게 살이 빠졌니? 너 경기냐? 아니 설마 남편이 운동선수인데 경기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없는 날 제가 집에 있는 날 어머니가 오세요. 제일 먼저 하는 거 청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냉장고를 해요. 당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또 평소에 좀 즐겨 먹는 음식이 없다. 난리 나요. 왜 애비가 좋아하는 걸 안 해주나? 암만 좋아해도 삼지 새끼 다 그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을 차린 거군요. 편의점 계속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와이프가 은퇴할 때까지 스트레스. 왜냐면 그러면은 못하면. 아드님은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지금 한 말을 제가 어머니한테 직접 한 말이에요. 엄마는 암만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매일 어떻게 드셔? 가끔 먹잖아. 그리고 경기 나가는 사람이 굶고 나가는 사람 어떠냐고.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 안 돼서 오늘 못했어. 저는 완전히 이제 식사하는 편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또 어머니가 서운해가지고 내가 네 편 돼준 건데 왜 너는 나한테 그래? 제가 중간에서 아, 그래도 편 들어요. 아니 저랑 반대네. 저희 어머니 경제 또 먹였니? 경제 또 먹였니? 경제 더 찐 거 같더라. TV 보니까 냉장고를 자물쇠를 채워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어머니가 스모를 못 보잖아. NHK 뜨면 자식 생각난다. 스모를 보면 가슴이 아파 우는 분은 대한민국에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제가 또 넘어지네. 근데 한번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진 게 제가 이제 제 집 마련을 할 때 지금 뭐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어머니 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돈 내서 대출 갚을 거고요.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로 얘기하지 마세요. 딱 끝내고 집 너무 세. 계약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언급도 하지 말고 분명히 반대하고 모든 거를 조작과 선동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모사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작과 선동이 좀 겪어봤잖아요. 조작과 선동이 강하니까 계약서 잔금까지 완료하고 내가 얘기할 거야. 얘기하지 마. 비밀에 붙였어요. 그다음에 집 계약하고 했더니 이제 와이프만 보면 증오의 눈빛을 봅니다. 내 아들 등골 빼서 지금 집 사는 거를 와이프가 사주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절대 와이프가 사주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결정하고 다 제가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 제 집 마련은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빚도 이제 다 갚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노여움이 풀렸는데 한 몇 년 한동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제를 잘 보시는 것도 같으면서도 결국은 어머니는 자기 자식 편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엄마가 내 자랑하는 거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정기적으로 안 해주면 자기가 할 것 좋아하는데 같아. 가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이제 교회 엄마 친구분들이 있잖아요. 엄마 친구분들이 다 목사님 모시고 목포 저쪽, 해남 저쪽으로 이제 여행을 가신 거야. 가셨는데 아유 우리 아들이 따로 여행 간다고 이거 아유 30을 줘서 목사님 걸로 이따가 내가 커피 살게요. 내 커피 살게. 뭐 김건사 커피 살게 막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발동이 걸리는 거지. 배트. 이러고 혼자 그러면 아유 우리 며느리가 또 뭐 20을 줘가지고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는 뭐 설렁탕이라도 내가 살게 막 이러잖아. 그런데 갑자기 저녁 때 평생 전화 한 통화 안 하는 엄마가 어머니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여보세요? 나는 난파 공짜가 온 줄 알았어. 지령 내리는 줄 알았어. 엄마야? 어디야? 크게 말해. 잘 안 들려. 조금 가다가 휴대폰으로 내가 전화할게. 그러면 네가 내가 목사님 바꿔드릴게. 그럼 네가 저녁 샀다고 얘기해라. 그랬구나. 그럼 좀 이따가 가족 카드니까 휴대폰 문자가 오잖아요. 48만 원. 휴대폰이 찍히는 거야. 뭘 산 거야? 뭐야? 저녁 한 뭐 10대분 가시니까 뭐야? 그럼 좀 이따가 다시 전화가 와. 엄마 전화. 아들, 큰아들. 그럼 뭐야 이거? 난 얘기하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해. 엄마 48만 원 뭐야? 그러면 48만 원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 어머 뭐 이렇게 또 신경을 썼어. 아니 48만 원 이거 뭐냐고. 아유 다들 맛있게 먹고 목사님이 좀 바꿔달래신다. 아니 이거 누구랑 먹었냐고 48만 원.
내 얘기를 계속 안 들어. 그럼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셔서 아유 역재건사 이렇게 또 우리 워크샵 왔는데 저녁까지 다 준비를 해주시고 그때 이제 아는 그러면 거죠. 알 거지요. 그럼 우리가 또 눈치가 100만 다니니까 워크숍을 가셨어요? 그럼 48만 원 목사님이 드신 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어머니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그럼. 그러면 그때 목사님 어떻게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저기 내일 아침 식사는 어디서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거 다 좀 세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건사 아니 아유 잘 대접 잘 받았어요. 어머니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래 아들 그러면 아주 잘하고 다닌다. 아주 잘하고 다녀. 잘하고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한 답을 하잖아. 그래 아들. 너무 우리 아들 덕분에 고맙고 뭘 고마워 사실. 그래 집에 가서 얘기해. 집에 가서 얘기해. 되게 무서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